남해와 사천에 대규모 숙박시설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머무는 관광 활성화와 함께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됩니다. 경남도 차원에서는 특색이 비슷한 시군을 묶는 광역관광 개발 사업을 통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려는 시도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서부경남 권역은 해양복합벨트와 산림문화벨트, 역사문화관광권역 등으로 나눠집니다. 함양 산삼의 브랜드 재정립과 우수성 홍보를 위해 개최되어 오고 있는 함양 산삼축제가 올해는 징검다리 연휴가 있는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축제 관계자들은 먹거리와 편의성 확충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천시가 일 잘하는 공무원을 격려하기 위해 이번 달부터 베스트 공무원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업무 성과는 물론 조직 생활까지 다방면으로 평가해 결정한다고 하는데 조직 내 활력소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대곡고등학교를 진주혁신도시로 이전 재배치하려는 계획이 재정투자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곡고등학교는 특수학급 1개를 포함한 총 22개 학급으로 오는 2028년 3월 혁신도시 내 개교 준비에 들어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여행 준비하실 때 고려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중 재충전을 위한 휴식 공간이 호텔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싶은데요. 최근엔 단순히 잠만 자는 곳에서 즐기고 힐링하는 목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해당 산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들도 이에 대응해 고급 숙박시설 조성에 나서고 있는데요. 김동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해군의 상징인 다랭이 마을을 형상화한 녹지 공간. 아치형의 개방형 문 위론 세 방향으로 뻗어있는 객실동이 보입니다. 내년 6월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에 문을 열 예정인 솔비치 남해 리조트입니다. 객실 규모는 450실 이상, 야외 수영장과 카페, 전망대와 광장 등 다양한 부대 시설까지 완비될 예정으로 총 사업비만 4,300억 원이 넘습니다. 군은 해당 시설이 체류형 남해 관광의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0만 명에 달하는 기존 리조트 회원 확보로 시설 이용 수요 역시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솔비치 남해화가 만약에 내년 6월 준공이 되면 연간 방문객이 한 60만 명 정도 이상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인력 채용이라든지. 현재 골조공사 대부분이 완료된 상태로 공정률은 5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기업과 연계한 관광 숙박시설 조성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남해 호텔신라 모노그램 사업에 대한 심의가 지난 11일 경관건축공동위원회에서 조건부 통과된 것.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들어설 해당 시설은 객실 197실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군은 호텔 운영을 통해 300명 이상의 고용 창출과 각종 세수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호텔신라 모노그램 이 사업 역시 솔비치 남해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자영업의 매출 확대 그리고 인근 관광지의 활성화 이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 사천시도 대규모 숙박시설 조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역 내 관광 자원과 연계된 숙박 사업 전략을 기반으로 진행 중인 실안 관광지 호텔 조성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해당 사업은 지하 4층, 지상 20층 규모로 객실 수는 500실 이상으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이미 확정된 민간업자의 사업 계획비가 구체적으로 정해지면 내년 초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남일대 해수욕장 주변 자연과 지형을 이용해 자연 친화형 관광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인 남일대 리조트 사업도 내후년 착공을 앞두고 사전 작업에 대한 준비가 한창입니다. 시는 해당 사업과 연계해 지역 활력타운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과 도시재생 사업, 생활문화센터 사업 등을 담은 시의 제출안이 정부 공모에 최종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지역 활력타운과 연계해가지고 남일대 리조트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남일대 해수욕장 인근으로 각종 공모 사업을 함께 추진해서 남일대를 비롯한 삼천포 동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타 사업과 관련성이 높고 대부분이 인적 서비스에 집중돼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관광 숙박 산업. 그 중요성만큼 지자체마다 활로를 뚫기 위한 준비가 분주합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경남도 차원에서는 관광 특색이 비슷한 시군을 묶는 광역 관광 개발 추진이 한창입니다. 이를 통해 경남을 대한민국 4대 관광지로 만드는 것이 목표인데요. 서부 경남에서도 다양한 사업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군 간 단절된 관광사업 추진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경남도. 관광 특색이 비슷한 시군을 묶어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광역 관광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바다를 끼고 있는 사천 남해 하동 등 7개 지자체는 남해안 해양복합벨트로 구성합니다. 민자유치 대형 사업인 남해 지중해 경관 휴양지 조성과 사천 우주항공 도시관광 연계 사업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리산권 지자체로 묶인 지리산 산림문화벨트에서는 지리산을 접하고 있는 서부경남 지자체의 사업이 많습니다. 산청은 지리산 케이블카와 랜드마크형 인공정원 조성, 함양은 웰리스 바탕의 프로그램을 즐기는 한방 웰리스 관광 거점 사업, 하동은 화개장터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이 추진됩니다. 이 지역은 산림휴양과 산림레저, 산림문화권역으로 구분을 하고 지리산권 항공관광,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낙동강유역 9개 시군은 생태 역사벨트로 구성되는데 진주에서는 제1정수장을 복합 전시공간으로 만드는 도시숲 가족힐링 충전소가 구축됩니다. 또 서부권의 진주, 동부권의 김해를 중심으로 역사문화 관광권역을 만들 방침입니다. 도는 철도와 도로망 확충으로 벨트 3개를 연결해 1시간대 관광권으로 만든다는 계획. 부산 전남과 이순신 승전지 순례길 조성, 전남 전북과 지리산 산림문화 엑스포 개최 등 초광역 협력도 함께 추진해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광역벨트별 초광역 협력을 통하여 연접 시도와 초광역 관광사업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4대 관광지를 목표로 2035년까지 연 관광객 수를 8천만 명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 국립공원과 수자원 보호구역이 있는 사업구역의 규제 해결과 주민 의견 수렴, 부족한 숙박시설 보완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진주 대곡고등학교를 진주혁신도시 내 대곡중학교 인근으로 이전 재배치하는 계획이 재정투자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곡고등학교는 오는 2028년 3월 개교 예정이며 특수학급 1개를 포함한 총 22개 학급으로 구성됩니다. 대곡고등학교의 신설 대체 이전을 위해 진주시는 이전 준비 경비를 지원하고 옛 대곡중학교를 주민 편의시설로 재생하는 한편 경남교육청은 현재 대곡고등학교 이전 후 경남교육청 특수교육원 서부분원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진주시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가 20일 개소식과 함께 문을 열었습니다. 진주 옥봉 LH 아파트 상가 3층에 위치한 300여 제곱미터 규모의 센터는 건강상담실과 건강교육실, 프로그램실, 지역사회 참여방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생활권 중심 건강증진 보건기관으로 향후 혈압, 혈당 측정과 상담, 상설 건강교실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추석 연휴 기간 진주와 산청 소속 소방관들이 각각 인명을 구조했습니다. 산청 소방서 소속 강경호 소방사는 지난 14일 아침 6시 45분쯤 출근길 서부산 톨게이트 부근에서 고속도로 사고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소방사는 사고 차량 승객들의 탈출을 돕고 의식을 확인하면서 안전조치를 실시했습니다. 진주소방서 소속 윤진석 소방장은 지난 16일 저녁 8시 20분쯤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에서 투신을 시도한 여성을 구조했습니다. 소방장은 난간에 매달린 20대 여성을 로프를 활용해 구조했습니다.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발생한 아르바이트생 폭행 사건 당시 가해자를 말리다 다친 시민이 의상자 증서를 받았습니다. 진주시는 20일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상자로 인정된 박경석 씨에게 증서를 전수하고 관련 법에 따라 특별 위로금과 명절 위문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1월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 폭행하는 20대 남성을 말리다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진주시는 지난 4월 의상자 인정을 위한 결정 청구를 했고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박 씨를 의상자로 최종 인정 결정했습니다.
함양 산삼의 브랜드 재정립과 우수성 홍보를 위해 개최되고 있는 함양 산삼축제. 올해는 징검다리 연휴가 있는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열릴 예정인데요.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먹거리 콘텐츠와 방문객 편의성 부분이 확충돼 돌아온다고 합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제19회 함양 산삼축제가 2주 앞으로 다가온 시점, 상림공원에 행사 부스들이 미리 설치돼 있습니다. 함양에 반하고 산삼에 빠지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산삼축제는 개천절과 한글날이 포함된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간 개최됩니다. 먼저 핵심 프로그램으로 산삼 캐기와 황금 산삼을 찾아라, 산양삼 판매가 필봉산과 고흥광장 일대에서 각각 진행됩니다. 산삼 주재관 인근 먹거리 존엔 다양한 향토 음식들이 방문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예정. 흑돼지 등 함양 지역 특산물 요리와 함께 새로 개발된 산삼 한방백숙이 첫 선을 보입니다. 올해 산삼축제에는 예년과 다르게 먹거리촌에 좀 집중을 하였습니다. 산삼을 이용한 다양한 음식을 개발하였고요. 그 대표적인 예로 산삼 한방백숙을 개발하여 저렴하게 관광객들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방문객 편의성도 크게 향상됩니다. 우선 QR코드로 빈 주차 공간과 진행 중인 프로그램 등 축제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종합 안내 시스템이 처음으로 도입되고, 관련 정보를 반영해 보여주는 미디어 월이 입구와 주차장 등 두 곳에 설치됩니다. 주차 공간은 상림공원 인근 백연 유원지를 활용, 기존 460면에서 1300면으로 대폭 늘어나고, 반려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반려견 전문 관리사가 배치된 펫존도 설치 중입니다. 별도의 펫존 구성을 해서 비애견인이나 애견인들이 모두 쾌적하게 축제장에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QR코드를 활용해서 앱을 통해서 이제 모든 축제장의 상황들을 이제 파악하실 수 있도록. 이 밖에 지난해 축소 폐지돼 아쉬움을 샀던 대형 무대와 축하 공연이 부활하고, 새로 도입되는 드론쇼와 산막 페스티벌, 스탬프 투어, 채용 박람회 등 부대 행사도 보다 풍성해질 전망입니다. 주최 측이 밝힌 올해 함양 산삼축제 목표 방문객은 30만 명. 내실 있는 준비가 축제 흥행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SCS 하주입니다. 진병영 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함양군 우호교류 방문단이 중국 함양시를 방문해 교육 분야 교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양 도시는 역사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학생 상호교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편 중국 함양시는 진시황릉을 포함한 고대 중국의 역사적 유물을 다수 간직한 도시로 지난 2015년부터 함양군과 우호교류 협약을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양 남계서원이 20일 추기 제향을 봉행했습니다. 이날 제향은 초헌관의 노은식 제외 함양군영의회 회장, 아헌관에는 조여문 함양부군수, 종헌관은 강덕호 남계서원 이사가 맡아 진행했습니다. 남계서원은 조선시대 성리학의 대표 학자인 일두 정여찬 선생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됐으며 지난 201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사천시가 일 잘하는 공무원을 격려하기 위해 이번 달부터 베스트 공무원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업무 성과는 물론 조직 생활까지 다방면으로 평가해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미소천사라고 불리는 첫 번째 주인공을 강진성 기자가 만났습니다. 사천시 보건소의 한 사무실. 직원끼리 업무 문제로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환한 미소를 잃지 않는 보건행정팀 김나린 주무관. 사천시 제1회 베스트 공무원의 주인공입니다. 사천시는 일하는 공직사회와 소통하고 존중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이달부터 베스트 공무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간호사 출신인 김 주무관은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다 4년 전 공무원이 됐습니다. 보령동 행정복지센터 근무를 시작으로 지금은 의료지원 관련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포문에 있던 유일한 동네 의원이 문을 닫으면서 의료 공백이 생겼는데 이 업무를 김 주무관이 맡았습니다. 주 3일 진로였던 서포면 보건지소를 주 5일 체제로 확대함으로써 의료 불편 해소에 기여했다는 평가입니다. 베스트 공무원 수상은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로 생각한다는 김 주무관. 새로운 도전을 위해 고향을 떠나왔지만 공무원이 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에만 충실히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이렇게 알아봐 주시고 베스트 공무원이라는 큰 상도 주시고 이럴 때 내가 진짜 공무원이 돼가지고 내 일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한 사람분의 몫을 함으로써 사람들한테 내 필요성을 증명할 수 있구나, 이런 걸 느꼈을 때 좀 많이 보람되는 것 같습니다. 같은 부서에 결혼이 생기면서 업무가 가중됐지만 김 주무관은 적극적으로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동료 직원과도 원만한 소통으로 부서의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주변 분들 잘 챙기시고 이제 업무도 잘 해나가시는 분인데, 이게 일단 남들을 이제 잘 도와주시고, 이게 뭐 업무가 막히는 분이 있으면은 이제 그분들한테 먼저 다가가서 이제 같이 일을 해결할 수 있게끔 여러 분야로 좀 잘 도와주시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매우 열정적으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먼저 원만한 대인관계, 두 번째는 적극적인 일처리, 세 번째는 대민 친절 등 베스트 공무원으로 선정될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김 주무관은 얼마 후면 보건소민원실로 자리를 옮깁니다. 병원 근무 당시 익힌 의료 지식을 시민에게 나눌 수 있어 기대도 됩니다. 선한 영향력을 주는 공무원이 되고 싶다는 소망도 전합니다. 모범이 되는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김나린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저 공무원 조금 본받고 싶다, 좀 바르더라, 이런 선한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공무원의 노력은 결국 시민에게 돌아간다고 믿는 김나린 주무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이 많다며 공직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퍼지길 희망했습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사천에 우주항공 캠퍼스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사천시와 창원대가 교육부를 찾아 설립 인가를 요청했습니다. 박동식 시장과 박민원 총장은 교육부 관계자를 만나 우주항공 캠퍼스의 설립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우주항공 캠퍼스는 내년 3월부터 산안면의 임시 캠퍼스 건물을 활용해 수업에 들어갈 계획이며 2027년까지 용현면에 본 캠퍼스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한편 창원대는 우주항공공학부 첫 신입생 수시 모집 결과 1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진주시가 20일 경상국립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건축과 기억을 주제로 한 특강을 열었습니다. 진주시의 초청으로 강사로 나선 건축가 승효상 씨는 건축의 공공적 가치에 대해 설명하고 빈자의 미학이라는 본인의 철학에 대해 청중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승효상 건축가는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총감독과 국가건축정책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19년에는 아시아인 최초로 오스트리아 학술예술 1급 십자 훈장을 받았습니다. 남해군이 부서장 현장 행정 강화를 위해 이장직 1일 체험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지난 5월 전국 이통장 연합회 남해군 지회 제안으로 열렸습니다. 각 마을 이장들과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에선 간담회와 주요 사업장 견학, 마을 주민과의 대화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서로의 고충을 헤아리고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5명 중 1명은 노인인 셈인데 그만큼 노인 복지에 관해 관심이 큽니다. 경상남도가 문화소외 지역에 만들어둔 작은 영화관을 활용해 어르신들에게 기쁨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수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객석을 가득 채운 어르신들. 본격적인 영화가 시작되기 전 색소폰 연주가 분위기를 감미롭게 만듭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찾은 영화관. 적적했던 마음을 달래주기엔 더없이 좋습니다. 혼자 사는 독거 노인들이 대다수입니다. 대다수인데 이제 그 환경이, 생활하는 환경이 매일 같기 때문에 외로움을 엄청 많이 느껴요. 도에서나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좀 많이 늘려가지고 노인네들이 여기 와서 계속해서 영화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가 지난 7월부터 하는 어르신 영화관 나들이 사업입니다. 경상남도는 이곳 하동군을 포함해 8개 군 지역에 작은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5년 전 경남의 노인 인구는 전체 15.9%인 53만여 명. 지금은 약 65만 명으로
전체 20%가 넘습니다. 특히 노인 1인 가구 비율도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인 인구가 늘면서 고독사도 증가하자 어르신들이 외출도 하며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농촌 장날이 겹치면 어르신들이 장도 보고 영화도 볼 수 있습니다. 예산의 절반은 작은 영화관 운영사가, 나머지는 경상남도와 지자체가 부담합니다. 어르신들이 그냥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 대외 활동을, 바깥 활동을 통해서 너무 고독하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친구들과 가까운 사람들과 같이 교류를 하면서 잘 지내는 게 저희들이 사업의 목표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20회, 내년에는 50회 넘게 예정돼 있습니다. 영화관도 거창군과 함양군 두 곳이 내년에 새롭게 문을 엽니다. 문화 소외 지역에 마련된 작은 영화관에서 어르신들은 큰 기쁨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하동군이 섬진강 제첩자원 보존을 위해 하류에 있는 어린 제첩을 상류 지역으로 옮겨 심는 이식 작업을 마쳤습니다. 제첩 어업인이 참여한 이번 사업은 1.2cm 내외의 어린 제첩 42톤을 섬진강 상류인 하동읍 두곡리와 화심리 일원에 이식했습니다. 하동군은 이번 대규모 이식 작업으로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주경찰서는 지난 18일 모텔에서 만취 상태로 업주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50대 경찰관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폭행 혐의로 입건된 경찰관은 하동경찰서 소속 경위이며 모텔에서 여성을 불러달라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주가 이를 거절하자 폭행하고 라이터에 불을 켜 스프링클러를 작동하려 한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말 날씨 전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비는 토요일에도 종일 내리다가 일요일 오후에 그치겠는데요. 열대저압부의 영향으로 주말 동안 많은 비와 강풍이 예상됩니다. 호우특보가 내려졌고 강풍도 특보가 예정돼 있는 만큼 피해 입지 않도록 시설물과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전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하동 25도, 산청 24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27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세종 20도, 부산 24도로 출발하겠고 제주의 한낮 최고기온은 31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에도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높게 일겠고 바람은 강하게 불겠습니다. 풍랑 예비특보도 발효될 예정인 만큼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시고 해상 안전사고 등 인명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11물, 만조시각은 밤 11시 10분, 간조시각은 오후 4시 57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토요일 오전 9시 기준 공항 하늘에도 비가 오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20분 예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기상 상황에 따라 운항 일정이 변동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토요일 추가 운항 계획이 예정돼 있었지만 기상 악화로 인해 결항됐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일요일 오전에 비가 그치면서 오후부터는 흐린 하늘만 보이겠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내내 화창한 하늘 펼쳐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29도 분포로 선선한 가을 날씨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